네, 지금으로부터 그 PD 시험에 합격한 후에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PD님. 네. PD 직급별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신입부터 해서 쭉쭉 승진해서 나가잖아요. 네, 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PD가 직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저희도 PD가 있고 제 위에 팀장님이 계시고 팀장이 있고 그 위에 부장이 계시고 그 위에 국장, 본부장, 뭐 부사장, 사장 이렇게 직급이 있긴 있죠. 네네. 하지만 그거는 직급이라 어쨌든 보직을 맡으신 분들이 계신 거고 PD는 그냥 PD일 뿐이에요. 그분들도 다 그냥 PD고 연출 같으면 조연출도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신다면 PD가 있고 또 밑에 AD, FD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그 단계는 되게 단순해요. PD 밑에 보통은 한두 명의 AD나 FD가 있어요. AD와 FD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보통 이게 참 애매한데요. 정확히 나누면 이 AD는 보통은 그 신입 뭐 1, 2년 차 PD들이 보통 PD의 AD 역할을 많이 해요. 네네. 조력 완전 신입일 때. 네. 그러니까 보통은 입사한 정규 PD를 AD라고 하는 거죠. 처음 네, 그러니까, PD죠. 그러니까 입사해서 정규 직원이 되는 사람은 PD 또는 AD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입사를 해서 AD 역할을 한 뭐 몇 개월이든 1년이든 하다가 이제 제가 메인이 되면 PD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연출이라고 그러죠, 조연출. 네네. 근데 이 조연출은 요새는 PD 숫자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거치지 않아요. 네, 그냥.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FD라는 거 있잖아요. 네. FD는 저희 정 직원이 아니라 그 용역 요원으로 뽑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KBS 직원이 아니라 어디도 마찬가지고. 하는 일은 똑같은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PD의 지시를 받고. 서포트 해주는. 네, 그렇죠. 그런 친구죠. AD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데 AD는 약간 더 고급스러운 일을 한다고 할까? 정직원이다. 네, 그리고 FD는 정말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정말 밑바닥에서 정말 힘든 일을 많이 하죠. 다 챙겨야 돼요. 비정규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FD는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면 그 어디까지 계속 같이 갈 수 있나요? PD가 2년 계약직입니다. 2년 계약직. 2년 계약 계속 2년씩 계약하는 겁니까? 네, 그래야죠. 근데 요새는 파견법 때문에 또 2년 지나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돼요. 네, 그렇습니까? 그런 애환이 있죠. 근데 FD라고 그러면 약간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서 그냥 이 FD를 그냥 PD들이 야 AD라고 불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냥 그러니까 AD다. 네, 근데 명확히 따지면 이 AD는 그 보통 이 다큐멘터리에서 AD의 개념은 큰 뭐 특집이나 이런 거에만 필요한 거고요. 보통은 드라마 쪽에서 PD와 AD를 많이 구분을 하는데 FD 그러니까 드라마는 이 스텝이 많기 때문에 PD, AD, FD가 있습니다. 이 AD가 보통은 큰 작품 같은 경우에 PD가 뭐 대하 사극이다. 그럼 PD가 2명 정도 있고 AD가 한 3명, FD가 또 몇 명 있죠. 네네. 그러면 이 메인 PD는 보통 뭐 한 15년 차, 20년 차 PD다. 그럼 이 AD는 7년 차 이하. 보통 AD 기간을 그러니까 7년 정도 하거든요. 드라마에서는. 그래서 그걸 입봉이라 그래. 입봉. 내가 7년 정도 지나야 말 그대로 PD, 내가 메인 연출자가 되는 거죠. 그 드라마. 근데 예능은 보통 5년 정도 걸려요. 예능. 5년. 네. 뭐 시사 교양 쪽은 좀 짧습니다. 뭐 1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몇 년째 하시는 거죠? 전 12년 차니까. 12년 차. 네. 그리고 뭐 어쨌든 그렇게 구분이 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직급별로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네네. 그걸 아셔야 돼요. PD가 이제 4개 국이 있어요. KBS는 기획제작국. 예전 다큐멘터리국이라고 그랬는데 기획제작국은 좀 용어가 생소하죠. 네. 다큐멘터리와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을 합니다. 뭐 소비자 고발, 추정 60분, 뭐 세계는 지금, 각종 뭐 KBS 스페셜, 그다음에 환경 스페셜, 역사 스페셜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국이고요. 네네. 교양국은 말 그대로 교양 프로그램, 6시내 고향, 뭐 골든벨, 그다음에 그 사랑, 뭐 러브 인 아시아, 뭐 각종 교양 프로그램. 예능국은 말 그대로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는 드라마. 이게 국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네네. 처음에 그러니까 시사 교양 PD로 들어오면 신입사원 때는 진짜 1년차 때는 예고 30초짜리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일 하고 테이프 뭐 이렇게 심부름 다니는 일을 많이 하고 옆에서 보는 거죠. 30초짜리 편집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집하고 음악 넣고 다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사 한번 시켜보는 거죠. 그때 예. 이제 막 30초짜리 만드는데 한 이틀 밤도 새고 그래요.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이야 뭐 뚝딱 만들지만 지금은 그리고 FD들이 많이 만들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10분짜리 꼭지를 맡겨요.
1년 좀 못됐을 때 10분짜리를 맡기는 거죠. 꼭지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프로그램. 그렇죠. 6시 내고향을 생각하시면 돼요. 딱. 6시 내고향 보면 한 VCR이 10분 정도 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 네, 해서 그런 걸로 훈련을 한 1년 정도 하고 좀 연차가 쌓이면 또 20분짜리도 맡고 또 연차가 쌓이면 30분짜리도 맡고 그래서 60분짜리 다큐를 혼자 하려면 10년 정도 걸립니다. 아, 10년. 네. 그러니까 드라마 PD로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7년, 예능 프로그램 메인이 되기 위해서는 5년, 다큐멘터리 PD로서 1시간짜리 다큐를 하려면 10년은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큐 PD가 제일 배우는 시간이 오래되는 거네요. 정말 잘 만들려면 오래 걸리죠. 아, 근데 꼭 그렇게 아니죠. 꼭 그렇게 나누기는 그렇고요. 네. 드라마도 사실상 정말 메인 연출 하시는 분들은 뭐 15년 차, 20년 차 돼야 좋은 거 맡겨주세요. 아. 그리고 개인의 실력 차이도 크고요. 잠깐 김 피디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KBS의 다큐멘터리 3일 하셨고 소비자 고발 그리고 KBS 글로벌 대기획 요리 인류 그리고 최근에는 추정 60분을 담당하고 계시죠? 네, 이제 지난달까지 요리 인류를 끝냈고요. 네. 이제 3월 말부터 추적 60분 팀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60분짜리 PD가 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아니요. 저는 다큐멘터리 3일 때 60분짜리를 이미 했었죠. 아, 네. 조금 그렇군요. 좀 빨리 한 편이긴 한데 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다큐멘터리도 이게 등급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좀 쉽고 어떤 게 좀 어렵고 이걸 뭐 그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특집이라든가 조금 프로그램에서 좀 전형적이고 좀 고품격이고 이런 것들은 좀 10년 차 이상 때 맡기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수월한 1시간짜리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뭐 5년짜리도 시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작은 좀 소프트하고 좀 트렌디하고 이런 것들은 좀 연차가 낮아도 시작할 수 있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5년차 이하가 1시간짜리 맞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건 진짜 실력이 뛰어나거나 뭐 좀 드물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PD가 된 다음에는 보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러니까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소위 말하는 보직이란 거는 뭐 팀장, 부장, 뭐 국장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연차가 그렇죠. 네. 쌓였을 때 이제 위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인사 명령을.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 어떤 PD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예능, 다큐, 교양 있다고 하면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입사할 때 드라마와 예능으로 난 입사를 했다 할지라도 본인이 근무를 하다가 나 도저히 이쪽에 안 맞습니다. 시사교양 가고 실제로 그럴 싶습니다. 네, 있습니다. 시사교양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동 가능합니다. 아,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이라도 나 네. 드라마가 내 꿈이었어. 그걸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 그럼 국장님한테 가서 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욕은 먹겠죠. 너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뭔데. 하지만 계속 설득하면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13년차 선배가 지금 드라마 가서 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잘 나가시던 선배인데 드라마에 가서 조연출 생활 또 몇 년 하고 그때는 이제 자기가 했던 경력의 반을 쳐주거든요. 그래서 7년의 조연출을 하는 게 아니라 3년만 하고 또 바로 입봉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또 해서 그러니까 이 교체. 네, 전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자기 그 분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꾸는 경우는 흔하진 않아요. 원하면 바꿀 수 있지만 자기가 한 번 온 분야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별로 다들. 네, 근데 충분히 뭐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KBS 입사하셨을 때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으셨나요? 네, 보통 입사를 하면 KBS 수원 드라마 센터에 KBS 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달 동안 집체 교육을 받습니다. 뭐 각종 사규부터 해서 프로그램 제작,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뭐 각종 이제 공영 방송인으로서의 자세부터 해서 각종 연사들도 오고 되게 재밌는 연수를 받습니다. 뭐 등산도 하고 그런 연수 기본 교육을 받고요. 그 과정이 끝나면 이제 본사에 와서 3개월 동안 각 분야를 돌아다니면서 OJT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PD도 기자 쪽에 가서 뭐 몇 주간 일도 해보고 또 기자도 PD 쪽에 오고 또 다른 분야도 가보고 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라마 PD로 지원을 했어도 교양도 가서 뭐 일주일이라도 있어보고 그러니까 잠깐 체험을 해보는 거죠. 그 OJT 수습 기간이 끝나면 정식 사원으로 임명이 되고요. 그때까지 수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으로 무조건 배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와 예능 PD는 서울에 남지만 시사 교양 PD는 지역 근무를 해야 됩니다. 지역에 가서 1년 동안 지역 근무를 하고 다시 본사로 와서 이제 그때 이제
본인이 원하는 팀에 배치를 받고 또는 이제 국장이 이게 그 업무 분장을 해서 거기에 이제 배치를 받죠. 근데 본인은 보통 선택권은 줘요. 너 어디 가고 싶니라고 물어보시니까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팀에 가서 도제식 교육을 받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선배에 대해서 어떤 사수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수와 부사수와의 네, 관계가 네, 설립되고 네, 네. 계속 그 라인이 타고 가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보통 1년마다 팀을 바꿔요. 아, 1년마다? 네, 제가 이제 추정식분에 가면 다시 1년 뒤에는 뭐 다른 팀으로 갈 수 있고. 근데 한 번 간 팀은 잘 안 가고요. 계속 팀 순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입사 후에는 바로 방송에 투입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입사 초기에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누구를 만나고 되고? 입사 초기에 AD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배 밑에서 예전에는 뭐 1년도 AD 생활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선배 시키는 것만 뭐 작은 부분 맡아서 촬영도 해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쉬운 것부터 시켜요. 아, 네. 그런 걸 했는데 요새는 정말 저희 때만 해도 1년에 PD를 39명, 제 동기가 39명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벌써 7, 8명밖에 안 뽑잖아요. 계속 줄었네요. 계속. 네, 계속 줄고 있는 추세예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조직의 슬림화. 아, 옛날처럼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인원을 줄여도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갈 수 있고 또 외주 제작이 또 많이 늘었고 FD도 많이 들었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네 어쨌든 조직을 많이 슬림화하고 또 그러니까 인하우스에 많이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또 그리고 이제 또 기존에 또 많이 뽑아놨어요 선배들을. 그래서 저희가 위에 나이 드신 선배들이 많고 젊은 PD가 적은 구조입니다 지금. 아, 네, 그래서 계속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좀 약간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야죠. 좀 민감한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정상화 될 거고요. 네. 하지만 저희 방송국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도 지금 어느 회사도 다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얘기로 들어가서요. 과연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복리후생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민감한 얘기는 간단하게 예. 네,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지금은 지상파 KBS 같은 경우는 4천 이상 받고요. 대기업 정도네요. 네, 그렇게 뭐 큰 차이 없고요. 그다음에 10년 차 정도 되면 8천이 넘고 15년 차, 12년 차에서 15년 차 사이에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예. 네네. 그 정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대기업 정도 수준이고요. 대기업보다 약간 많은 수준인가요? 비슷한가요? 근데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는 부담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기업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KBS가 그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수신료로 그 운영이 되고 있는데 KBS 전체 재정의 40%가 수신료고요. 60%는 저희가 광고를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연봉은 아래고요. 저희보다 MBC가 10% 정도 많고요. 네. SBS PD가 20% 정도 많으니까 네, SBS에 입사하시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돈 측면에서는 네, 좀 낫다는 그렇죠. 거죠? 네, 대신에 이제 뽑는 숫자는 훨씬 적습니다. 아, KBS보다 훨씬 적습니까? 네, 한 3명 정도 수준인데 MBC나 SBS는 네. 거의 3-4명 정도? 네. 근데 이제 경쟁률도 더 셀 거고 대신에 이제 자기한테 그게 맞아야 돼요. 회사의 궁합이. 네, 자기가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거기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도 운도 맞아야 되고 자기 성향도 맞아야 되고. 네. 약간 모범생들이 KBS에 들어요. 아, 모범생들. 네. 자, SBS나 MBC 가는 그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KBS 준비하듯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진 않았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듣기로는 MBC 같은 경우에는 상식이 좀 어렵고요. 상식이. 네, 그리고 SBS나 MBC 시험이 조금 더 난해하다고 할까요? 저희는 약간 문제가 예측 가능하고 모범적인 문제인데 네. SBS나 MBC는 대책이 없는 정말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문제여서 약간 순발력이 좀 떨어지면 좀 힘든 시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직은 어떻습니까? 그 PD란 이직. 이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 KBS에 대표적으로 신원호 PD가 나가서 응답하라 시리즈를 만들었고요. 나영석 PD가 네. 나가서 꽃보다 시리즈 지금 삼시세끼까지 성공을 시켰고, 네네. 그다음에 조승욱 PD가 나가서 히든싱어, 나가는 KBS 예능 PD마다 다 성공을 하고 있네요. 또 구체적으로 또 KBS 예능이 원래 전통적으로 강했는데 김 PD는 언제 나가십니까? 저희 시사교양 쪽은 거의 그런 섭외가 안 들어옵니다. 아. 네, 나가고 싶어도 그런 섭외가 없고요. 나갈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성공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나간다는 의미는 KBS보다 뭔가 특별한 그 베네핏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로움이죠, 더. KBS에서 이미 그 꽃보다 시리즈가 KBS 있을 때 기획을 제출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그런데 PD가. 안 했구나. 근데 KBS가 아무래도 집단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창의성을 더 발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종편은 조금 더 그게 수월하죠. 나의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아. 네, 조직이 더 유연하고. 예. 아무래도 저희는 약간 그런 그냥 공적인 그런 좀 무거운 게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답답함을 느끼고 나갔다고 하고 네.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돈을 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니까 아파트 대출금 갚으려고 나갔다는 소문도 많고요. 하지만 네. 이게 아셔야 될 게 그 돈을 예를 들면 뭐 20억 받고 갔다 10억 받고 갔다 소문이 있잖아요. 예. 한꺼번에 주지 않아요. 그걸 이렇게 나눠서 주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걸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얻는 돈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나가서 후회한다는 말하는 이게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괜히 나왔다 뭐 이런. 물론 나영석 PD 정도나 시원호 PD 정도 성공했으면 잘 나간 거죠. 아. 네, 잘 나갔지만 나가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후회해서 있습니다. 후회하는 경우도 네, 많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렇죠. KBS를 네, 떠나서 정년이 보장되는 KBS 있을 걸. 아. 그 괜히 나가서 왜냐면 나가면 계약직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제한들이 많거든요. 특히 드라마 PD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성공시키지 못하면 다음 작품을 안 줘버리거나 그 나가면 전쟁터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회사 내가 전쟁터면 밖은 지옥이라고.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PD 합격 후에 어떠한 진로가 있는지 진로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